자, 어느새 한 해 끝자락으로 도착을 하고 말았습니다. SK 브로드밴드 전주방송 시사정보 예능 교양 망라 이제 점이 가경 시작합니다. 자, 요즘 우리 3주 만에 만난 것 같은데 그 사이도 어떻게 지냈어요? 아, 저는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아직도 좀 안 돌아오더라고요. 다른 사람 것 같은데 굉장히 목소리 깔고. 형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제가 안 그래도 병원 가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있는데. 아까 점심 식사하자마자 바로 약 먹고. 예, 약 한 움큼을 먹었습니다. 아, 느낌이 좀 완전 다른데요? 다른? 네. 근데 요즘에 감기 많대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독감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중학생들 하더라고요. 사이에서 굉장히 아프다고 하던데. A형 독감? A형 독감? A형만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어마.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오랜만에 이런 개그 3주 만에 들어가죠. 낯서네요. 네. 자, 오늘 막 걸러낸 이슈로 보는 토크 이제 키워드를 두 가지로 정했습니다. 공허함, 이제 도전인데 첫 번째 누가 준비했죠? 네, 일단 먼저 오늘은 좀 도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이제 굉장히 한풀이 꺾였겠지만 우리 또 꺾이지 않는 마음, 우리 대한민국이 또 도전을 했잖아요. 네, 월드컵 이야기를 좀 오늘 하려고 하는데 네. 월드컵 보셨어요? 봤어요. 저는 네, 저도 봤어요. 가나전만 봤던 것 같아요. 저는 가나전은 포르투갈전. 네네네, 그걸 포르투갈전. 보셔야죠. 네. 혹시 그때만 술자리 약속이 있으셨던 건가요? 네? 아니죠. 아니신가요? 집에서 요즘에 봤는데? 대부분 술자리 가져도 그걸 본다고 하더라고요. 술자리에서. 네네네. 네, 그래서 여쭤본 거였어요. 집에서 봤어요. 억울해. 아니, 저는 이번에 이렇게 축구가 재밌는 거를 진짜 이번에 제대로 느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그런 말이 있거든요. 어른들이 왜 계속 2002년 월드컵 못 받는 걸 아쉬워하는지, 너네 뭐 몇 년생이야 뭐 이러면서 00년생이라 하면은 뭐 2002 월드컵 못 받겠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이해가 된다고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게 재밌었어요, 그게? 축구가?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거에 또 저희가 승리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세 경기를 다 봤을 때 너무 열심히 네, 모든 경기가 다 너무 열심히 뛰는 게 보이니까 손에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시무룩하시네요. 뭐 응원하던 팀이 좀 떨어졌나요? 이제 뭐 개인마다 호불호가 있긴 한데 저는 네. 뭐 축구, 야구 이렇게 관람을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결과만 보면 되지라는 약간 그런. 네, 그럼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 전 대한민국이 경우의 수가 적중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그래요? 경우의 수 그러니까 뭐 마지막 경기 포르투갈 때 우리가 몇 대 몇으로 이기고 그 상대방이 어떻게 되면 우리가 올라간다. 저도 그거를 너튜브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뭐 우리나라는 항상 첫 경기가 가장 만만한 상대인데 지고 두 번째부터 전력이 올라가면서 뭐 비기든지 가다가 가장 마지막 팀이 최고 강한 상대인데 어떻게든 역전승으로 이기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들 많이 나왔어요. 우리도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처럼 상대방 나라도 그렇게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는 쟤는 항상 지니까 우리가 더 전력을 다해야 돼. 그런 전략을 저는 짰을 것 같아요. 가나도 너무 잘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가나였죠, 맞아요. 네. 첫 번째 우루과이. 우루과이는 우루과이. 못 봤어요. 우루과이. 가나 진짜 관심이 없으셨네요. 가나가 너무 잘해가지고 가나 진짜 잘했죠. 네. 가나가 만나고 찾아봤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결과가 중요하다라는 게 좀 슬펐던 게 그 가나전에서 조규성 선수가 2골을 넣었잖아요. 첫 월드컵 출전에 2골을 넣었어요. 근데 죄송하다. 끝나고 나서 죄송하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제 거예요. 그 말 되게 듣기 짠해. 미안하지 그쵸, 않아요? 미안해요. 왜 맞아요. 왜 죄송해요? 죄송해? 잘했는데. 근데 실제로 예전에 국가대표팀이 한국 돌아왔을 때 막 엿을 던지고 맞아요. 계란을 있었어요. 던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옛날이죠. 되게 옛날이에요. 되게 옛날까지는 아니에요. 손흥민 선수가 계란을 맞았어요. 되게 옛날까지는 아니에요. 진짜요? 네. 저저번 월드컵 정도 될 거예요. 아니 그거는 눈으로 지금 약간 네, 나쁜 말을 하신 것 제가 던진 건 같은데요. 아니니까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저도. 자, 그럼 이번에 월드컵에서 네. 가장 감동이나 감명을 받았다, 뭐 그런 장면? 뭐 당연히 네. 포르투갈전에서 마지막 그 순간이겠죠. 손흥민 선수가 손흥민 울었잖아요. 온 거 이제 그 전에. 그 전에 울었어요? 네. 달려가는데 공을 갖고 가는데 황희찬 선수가 저기 뒤에서부터 막 쫓아와가지고
마지막 골 말씀하시는 섰을 거죠? 때, 네, 그때 저는 소름이 유럽 축구를 보는 느낌이다. 어떻게 거기서부터 쫓아와요? 그러니까 손흥민은 정말 월클이라고. 월클이죠. 월클이죠. 네. 월클이에요. 네, 너무 네. 잘하는 것 같고 이번에 굉장히 책임감이나 이런 게 너무 커서 맞아요. 너무 부담이 많아 부담이 보였어요. 컸을 것 같던데 그래서 울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상도 입었잖아요. 울긴 울었잖아. 아니, 울긴 네, 울었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선수들이 또 그 2002년에 그 세리머니를 그렇죠. 또, 마지막에 네, 했죠. 했잖아요. 다 같이 똑같이 달려가서 했잖아요. 슬라이딩하는. 아 그때 근데 그리고 그죠. 그때 노래가 나왔는데 그 노래 월드컵 주제곡이 나왔는데 그 노래가 또 BTS 전곡을 그렇죠. 불렀대요. 드리머. 아 우리 꿈이 있다. 그 노래 들으면 눈물보다는 정말 팍 차오르는 노래 너무 좋아요. 그렇죠. 노래 네. 너무 좋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조금 울컥하더라고요. 그러셨어요? 네, 근데 원래 또 이런 것만 또 국뽕이랑 또 저번에 하시니까 말씀하셨다시피 국뽕 좋아하신다고. 그거는 울컥을 했는데 이제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뭐 일단 8강은 못 올라갔으니까. 아니 저희가 16강이 목표였어요. 16강이 목표예요. 저희. 아, 그랬군요. 그거는 마치 로또 샀는데 당첨은 안 됐으니까와 같은 것 같은 아니, 제가 이제 느낌인데. 컨셉이 못된 컨셉이니까. 아, 그러실 그렇게, 거예요? 네, 컨셉 그렇게 맞으시죠? 컨셉 안 잡으셔도 될 네. 것 같아요. 자, 이번 월드컵 주역들 중 뭐 가장 주목받고 있던 선수라고 하면 아까 뭐 조규성 선수. 네, 조규성 선수. 전북 현대 선수. 아, 정우현대 네. 선수죠. 그 혹시 그 중계 잡힌 거 보셨어요? 이제 교체 출전하려고 딱 서 있는데 얼굴이 딱 잡히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했는지. 아니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잡히는데 그 우리나라 한국 축구에 얼굴이 들어오는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규성이 그렇게 잘생겼어요? 저는 그렇게 멋있게 생겼어요. 잘생겼다라는 모델같이. 생각은 안 들었는데. 멋지게 생겼더라고요. 멋지게 그래서 생겼어요. 제가 볼을 넣어서 멋지게 생긴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볼 넣기 아니에요. 전에 봤어요. 근데 그래요? 전북 현대? 그래서 네, 저희가 전북 현대. 제가 축구에 관심이 없다고 아. 한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 말을 다시 집어넣으며 전북 현대를 막 검색을 해서 세상에 이런 분이 계셨구나. 왜 내가 한 번도 축구를 안 보러 갔을까. 그 경기 후에 팔로워 수가 맞아요. 엄청 늘었다고. 처음에 2만이었는데 거의 100배가 뛰었다고. 네, 지금 한 260만 명. 아, 그래도 제가 어제 확인했을 때 260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뛰기 전에 2만, 3만 이랬는데. 네, 2, 3만. 뛰기 전에 팬이 돼서 얼굴을 좀 익혀놨어야 되는데 이제는 선수가 늦었네요. 팬 서비스가 되게 좋아요. 한 번 본 팬을 기억해가지고 다시 불러주는 그런 영상도 있고요. 진작에 말씀 좀 네,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축구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죠. 결국에 축구 선수들이 그 팬 서비스가 굉장히 아, 중요하더라고요. 좋아요. 손흥민 선수도 팬 서비스가 맞아요. 좋은 맞아, 특히 철저하게 하죠. 아이들한테 되게 잘해주잖아요. 철저하게 하는 건가요? 관리하는 건가요? 관리해야죠. 프로 원래 선수는. 인성이 아니라. 원래 인성 플러스 네, 관리. 특히 어린애들한테 저는 이렇게 해주는 거 보면서 그 아이도 또 커서 축구 선수가 되고 맞아요. 싶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팬을 여러 만드는 짤들이 거죠. 돌더라고요. 네. 호날두는 굉장히 못됐게 하던 것 같던데. 날도. 네. 네, 근데 이제 한반주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시민등록증 언급하지 나왔다면서요. 어. 아시죠? 호날두가 상대편이었지만 우리한테 이득되는 행위를 좀 많이 해가지고. 않기로. 네, 어시스트를 많이 해줘가지고. 어시스트를요. 네. 진짜 관심이 없으셨구나.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 아, 8강 못 그것도 올라갔잖아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조규성 선수 외에도 뭐 전북 현대 출신 선수들이 많이 뛰었다고요? 그러니까 전북 현대 관련해서 그 전현직 선수 그리고 또 전북이 연고로 있는 선수가 이번 대표팀 명단이 20 몇 명이죠. 10명이 들어가 그래요? 있어요. 전북 네. 현대가 항상 1등 했었잖아요, 지금까지. 아 이번 시즌 못했죠. 아, 이번 시즌 네, 못했나요? 네, 이번 시즌 못했는데 10명이 들어갔고 지금도 소속은 한 6명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러면 전북 현대가 굉장히 수준 높은 팀이라고 봐야겠네요. 아, 수준 높은 팀이죠. 예. 그런데 이제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운동 선수들은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을 그렇죠. 계속 하다가 이제 선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소수죠. 그것도.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나도 우리 애를 뭐 축구 선수를 시켜야겠다. 골프가 한참 또 유행이면 또 골프 선수를 시켜야겠다 뭐 이런 거 많이 있는데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부가 제일 무난한 것 같은 걸 보면 아, 스포츠는 진짜 너무 힘들죠. 1등만이 그쵸. 살아남는 거고 네, 기억되는 네. 거라 재능의 영역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맞아요. 며칠 전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피아노가 있는 행사장에 갔었는데 피아노 치셨어요. 그래서 한 체린이 100번까지 치셨어요. 그래서 아니요. 그 전에 진작에 제가 끈기가 없어서 포기했다 그랬더니 잘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재능의 영역이에요. 아, 피아노도 재능의 영역이구나. 그렇죠. 취미로 이제 배우시라고. 아, 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예체능은 좀 재능의 영역인 것 같고 사실 근데 공부도 재능이에요. 약간 재능의 굉장히 잘하는 있잖아요. 친구들은 재능의 영역이고 네. 그냥 그 일상적으로 노력을 해서 올라갈 수 있는 범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한계가 네, 한계가 있는 것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운기칠삼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운칠기삼 아닐까요? 운칠기삼 이야기하는데 네. 제 삶의 목표가 운기칠삼이에요. 운이 7, 8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 네. 뭐 우리 지역 출신 또 뭐 스포츠? 네, 우리 지역에도 이런 선수가 있는데요.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테니스 유망주인데 조세혁 네. 선수라고 네. 굉장히 어린 선수예요. 지금 중학생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지난 7월 달에 윈블런 대회 우승 이후에 또다시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아, 전주 분이에요? 아, 전라북도 출신? 예, 전라북도 네. 출신이고 그 이분 조세혁 선수 아버지가 지금 네. 체육회 그 테니스 협회 이사로 계세요. 네네네. 그 제가 체육 출입을 할 때 좀 인터뷰를 몇 번 했었는데 네. 굉장히 인품도 좋으시고 아들 좀 약간 그 테니스 교육에 대한 열의가 좀 크시더라고요. 그러고 있다가 잠깐 까먹고 있었는데 윈블던에서 우승을 하더라고요. 요즘 뭐 테니스도 굉장히 붐이잖아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 다시 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조색 선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사진 잘 받아서 옷이 이뻐서 뭐 옷이 그렇다고. 예뻐서. 테니스 옷이 예뻐서 스커트가 예쁘죠. 골프하고 뭐 테니스가 그래서 젊은 여성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얼마 전에는 그 요즘 테니스가 하도 부흥을 하다 보니까 그 전주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네. 하고 있는 그 부스라고 해야 되나 그 코트를 네. 사용하는 걸 두고 굉장히 갈등이 또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런 갈등도. 네. 테니스 치는 연습장을 예약하기가 되게 힘들다고 얘기를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새벽 5시, 4시 이렇게 가서 치고. 제가 새벽부터 치시는 분들 꽤 많은 것 같아요. 골프도 그렇지만 테니스도. 지금 관련해가지고 이제 체육 그쪽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도체육회 지금 선거가 끝났어요. 이제 선거 우리가 방송에 나갈 때쯤이면 끝났을 그 과정이 네. 있었잖아요. 어땠습니까? 네, 그럼 송 기자님 정리해 주실래요? 원래 체육회장 네. 같은 경우는 그 도지사가 그 관선으로 당연직으로 맡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민선 2기 투표거든요. 민선 1기 때 이제 다시 이제 그 투표로 선거를 통해서 회장을 선출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관선 때 출입을 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민선이 되고 나서 좀 내부에서도 좀 변화가 좀 많이 있고 좀 시행착오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2기 선거와 관련해서 좀 얘기가 많은데 지금 2파전으로 치러졌죠. 지금 방송 나갈 때는 어떤 분이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현 회장과 그리고 전 부회장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체육회 역할이 좀 더 중요해질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당선된 이후에 좀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지도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직이 상당히 방대하다 보니까 네. 그 장이 될 경우에는 명예직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이권을 내지는 챙길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자리가 되는 권한이 거죠. 상당히 막강하기 때문에 그 선거가 굉장히 치열하게 네. 항상 치러졌었거든요. 저 어떻습니까, 장 아나운서 이와 관련해서? 전라북도 체육회장이면은 네. 이 시군 14개 시군에 또 체육회장들이 또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분들의 또 그렇죠. 장인 그렇게 볼 건가요? 수 있는 그 지자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라북 도지사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시장 군수들이 있는데 각 시군 체육회장 분들도 계시고 이제 도를 전체를 관할하는 체육회장이 되는 거죠. 궁금한 거는 그럼 체육회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 예산이 따로 있어가지고 이게 좀 중요한 도에서 건지. 예산을 받아서 사용을 해요. 네. 그 비중이 되게 큰가요? 전 그렇죠. 전혀 체육회가 네. 뭘 운영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생활체육 같은 경우도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고 네, 엄청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원 예산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자기가 뭐 주물를 수 있는 예산들이 있고 그 권한이 있는 만큼 그분에게 이제 뭐 줄을 쓰려고 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굉장한 뭐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속 지향해 나가야 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어떤 선거 조직으로 전락을 하면 실질적으로 지향하는 어떤 목적에 위반이 되는 그렇죠. 거니까 정치와 체육을 좀 정치와 분리하자 네, 뭐 네.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네. 지금 정치인들 치고 이렇게 뭐 스포츠 클럽이라든지 그런 거 가입 안 되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은데. 아 저번에 조기축구회 한다. 전주 시의원들이랑 축구하는데 네. 시의원들이 나이들이 우리 저보다 이제 그렇죠. 많잖아요. 그런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아침마다 이제 조기축구를 네. 해서 네. 단련이 되셨는지 이게 다 잘들 뛸 수 있더라고요. 유권자들과 함께 네, 하는 유권자들하고 함께. 이거기 때문에 땀 흘리면서 다 들어가 계실 거예요. 하시니까 아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그 정도 돼요. 네. 심장 터져 죽어버리죠. 또 체육으로 좀 가까워지는 것도 좀 쉽다고 해야 되나요? 뭐 다른 거보다
독서 클럽보다는 조금 더 쉬울 것 같긴 뭔가 하거든요. 공통의 것을 땀 흘리면서 할 수 네.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긍정적이고 좀 뭔가 네. 성취하는 네. 느낌을 같이 느끼니까 조금 더 단단한 것 같긴 해요. 같은 편일 때 같은 이야기고 같은 편이면서 이제 욕하고 그게 이제 쌈나고 나중 그러는 거지. 얘기고 네. 그때는 지금은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그렇죠. 더 단단한 조직이 체육회인 것 같아요. 뭐 체육회. 다른 조직도 많잖아요. 뭐 다르지만 성격이 뭐 새마을에 그렇죠. 무슨 애 있지만 체육회는 확실히 조금 다른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지역 이슈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장하나가 가져온 이슈 어떤 것들 있죠? 네, 저는 전라북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 네. 이거 이제 전라북도라고 써 있지만 사실은 시군마다 다 나왔어요. 이 기사가. 네네. 네. 전라북도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공급할 업체를 모집하는데요. 모집 품목은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예품, 체험 관광 서비스 등 21종이나 됩니다. 그래서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가 뭐 관련 과에 신청 서류를 내면 되는데요. 그럼 이제 도가 서류 심사를 통해서 뭐 연말 안에 공급 업체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선정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선정 이유요? 네. 선정 심사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각 네. 도마다 그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데 저는 이제 정읍시 거를 봤어요. 정읍에 거주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봤는데 굉장히 디테일하더라고요. 그 선정 우리 제품이 어떤 거고 겉에 모양은 어떤 거고 돈은 얼마를 맞춰줄 수 있고 헬스업 인증을 받았는지 뭐 전자상거래 이렇게 근데 그게 다 연락의 시군이 다르더라고요. 각자. 난 다 똑같은 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어떻게 좀 잘못 가면은 사실은 이 기부금이 준데 답례품 출혈 경쟁으로 혹시 이어지지 않을까 해서 제가 좀 선정 이유로 충분히 이번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져와봤습니다.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 자체가 처음 시행되는 그렇죠. 법과 제도이다 보니까 어떤 기준을 정하는 데도 굉장히 애매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각 지자체가 다르다는 거는 거기에 입맛에 맞는 업체들을 선정할 수 있는 네. 또 어떤 그 뒤에서의 또 암묵적인 어떤 비리. 거래, 비리가 거래.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우려들도 충분히 있거든요. 있죠. 이게 네. 말 그대로 이제 고향에 기부를 어느 정도 금액 기부를 하면은 그 답례품을 맞아요. 준다는 네. 의미인데 어떤 답례품을 저는 이제 받고 주로는 싶은 게 있어요? 농축 특산물 네, 그게 이렇게 제일 나와 각 있어요. 특산물이죠. 네. 같이. 네. 그렇죠. 특산물. 그래서 만약에 10만 원을 하면은 3만 원짜리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더 많이 하면은 정읍은 한우도 이렇게 목록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하면은 뭐 10만 원 상당의 한우를 주겠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자꾸 이 앞에 기부제로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거는 싹 빠지고 답례품을 모집한다가 먼저 뉴스에 나오니까 포커스가 네, 그래서 참 일단 뭐 고향사랑 기부제에서 기부를 한다라는 거는 각 자치단체 예산으로 쓰겠다라는 건데 그 이전까지는 뭐가 주는 게 없었으니까 네. 한번 이제 활성화 시켜보자. 이게 일본에서 시작된 거를 맞아요. 양성빈 네. 도의원이 최초 발의를 해서 조례화가 됐고 이게 국회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아서 지금 정착이 되는 건데 취지는 굉장히 좋잖아요. 좋죠. 네. 항상 알잖아요. 취지는 항상 다 좋게 시작하는 거 정책들에. 전주시에서 만약에 전주시에 나중에 성공을 해서 기부를 했어요. 아 예. 그럼 뭘 받고 싶어요? 아까 그거 물어봤던 것 같은데. 근데 시에서 받고 싶은 게 딱히 복숭아? 네, 복숭아 괜찮은 것 같네요. 전주 복숭아 네, 괜찮은 것 같네요. 지금 이번에 그 이원일의 밀키트라고 우리 SK 네네. 브로드밴드가 네. 전주시가 함께 콜라보를 해서 한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작을 네. 했는데 거기에서 그 불고기와 또 피순대 그리고 순대국밥이 피순대죠. 또 뭐 있었죠? 불고기와 비빔밥 이 세 가지가 비빔밥. 밀키트로 나와서 어제 그 11번가에서 굉장히 흥행을 소셜 커머스로 해서 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제품들 밀키트 제품들도 충분히 전주시가 괜찮네요. 네. 이건 먹을 수 있잖아요. 먹을 수 그렇죠.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까 뭐 정읍 같은 경우는 한우, 네, 뭐 그래서 장수도 한우, 네 많이들 그래서 하고 좀 있더라고요. 선정업체를 뭐 3만 원짜리 하나, 둘 이게 아니라 여러 개 해놓고 기부하시는 분한테 선택하세요. 고르라고 주소 하면 어차피 써야 되니까 그렇게 해도 저는 좋겠네. 괜찮을 것 가격대별로 같더라고요. 네, 가격대별로. 이런 게 있으니까. 네, 저희 책 사면은 뭐 사은품 주는 것처럼 고르라고 얼마 이상 하잖아요. 네, 몇만 원 이상. 네, 그런 방법도 좀 도입하면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나로 한두 개로 하면은 이거 분명히 약간의 문제가 있지 이제 뭐 않을까. 처음 시작되고 도입되는 거니까 언론이나 여러 단체에서 이제 지적하고 개선 사항을 이야기한다라면 충분히 또 보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이슈는 어떤 거가 있죠? 네, 다음은 제가 가져왔는데 장애인 차별 용어 실태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네네. 했거든요.
장애인을 차별적으로 구분짓는 용어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장숙은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시설 이용 대상은 장애인이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장애인의 반대말로 일반인 대신 비장애인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법이 아직도 장애인들을 많이 차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게 이제 지금의 사회가 이제 비장애인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법규는 사회 규범에 대한 규칙인 만큼 보다 세심하고 정확한 용어 사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기사에서 전라북도에는 도와 각 시군에서 제정한 그 800여 개의 자치법규, 조례가 있는데 일부 조례에는 이 장애인을 구분 짓거나 아니면 차별하는 그런 용어들이 여전히 자, 이거는 우리 유철민 있다. 기자가 기사를 한번 썼었던 네, 맞습니다. 거죠? 네. 네, 맞아요. 그 언어가 네. 사람의 행동이나 인식을 지배하기 때문에 뭐 문장 사용에 있어서 조금 더 맞아요.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면서 그냥 좀 무의식적으로 쓰는 단어들이 그런 차별적인 단어들이 좀 굉장히 저는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슈를 가져왔거든요. 네. 실제로 저희가 그 뭐 땡깡 부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일본어 네. 그쵸. 네, 일본어에서 덴칸이라는 그 뇌전증을 뜻하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뇌전증 그 모습과 땡깡을 막 부리면서 뭐 우기는 그 모습이 비슷해서 그걸 이제 땡깡 이렇게 해서 땡깡 부린다 이렇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어의 다수가 그 일제시대 36년을 네, 거치면서 굉장히 잔재가 많이 남아 있었는데 많이 사라져 있는데 그 구조, 문장의 구조 자체는 일본식 잔재들이 아직도 여전하다. 어떻게든 조금씩 바뀌어가겠죠. 고쳐 나가야죠. 이거 한 번에 바꾸기는 힘든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 이런 지적들이 있으면 그때 받아들이고 한 번씩 더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또 이슈 넘어가도 되나요? 하나 더 그럼 더 있어요? 얘기할게요. 네. 네. 그 혹시 최근에 그 대구에 네. 그 한옥 고택 네, 보셨어요? 기사 봤어요. 네, 그 얘기 저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 대구에서 이제 최초로 네. 고택을 좀 변경한 고택 그대로 지어지는 그런 가 생겼어요. 근데 이제 거기 입구에 계단은 있는데 경사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이 들어가려고 휠체어 타신 분들은 네, 못 들어가기 때문에 밖에서 이제 주문을 받았고 스타벅스에서는 일단 여기는 지금 고택을 그대로 이용한 거라서 저희가 변경이 어려우니까 다른 를 이용해 달라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그거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앞에서 네. 근데 네. 제가 사실 프랜차이즈라고 표현을 하면 되나요? 네. 프랜차이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장이기도 한데 거기서는 우리 사업체의 일부분이 뿌리잖아요. 그리고 고택을 사용했다. 그래서 변경할 수가 없다. 다른 데 일을 이용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이용할 수 있게 좀 방안을 어떻게 마련을 해보겠다라는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저는 지금은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지금은. 이슈가 되고 나서는 네. 일단 방안을 찾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일단 그 처음에는 다른 데를 이용하라고 했던 거는 전 거기서 이미 화가 났을 것 일단 같아요. 직원이 나와서 그걸 아. 받았고요. 그 주문을 주문. 받았고요. 주문 받고 나서 이제 뭐 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다음 이슈 토크 갑니다. 자, 인생사 공술의 공수거 네, 도승민 아나운서. 자, 네, 저희 이제 다음 키워드는 공허함인데요. 일단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좀 어떠신지, 좀 공허하신지 아니면 그래도 마음이 좀 풍요로우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올해 한 해는 그 결과적으로만 보면 그래도 만족하는 것 같아요. 풍요까지는 아니지만 만족하는 것 같아요. 큰 사건 사고도 없었고. 네. 그게 가장 중요해요. 네. 인생 살면서 네. 제가 몇 별일 년 없이 사는 살아보니까 거. 무탈한 거. 네. 무탈한 거. 네. 그게 가장 소중한 거더라고요. 조그마나도 이상한 일이 생기면 그때 그 무탈했던 순간들이 행복이었었던 거구나 이제 그걸 느끼거든요. 저도 뭐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공허하다는 거는 되게 싫어하는 말이에요. 맞아요. 힘 뭔가 빠지고 바로 울어요. 이미 힘이 빠졌어. 고마워. 그래서 조금 싫어하는 말이긴 한데 올해는 약간 공허했던 시간은 없었다. 이런 감정이 밀려오면 저는 일부러 재밌는 영상을 막 찾아요. 영상을 영상을 찾아요. 오늘 공허하셨나요?
저 공허한 건 없고 네. 올해가 좀 힘든 한 해이긴 했어요. 아, 힘드셨어요. 코인 때문에 제가 몇 번 공허하네요. 올해 초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잠시만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연예인들이나 가수들이 맞아. 콘서트를 끝나고. 끝나고 딱 나올 때 엄청 공허함을 느낀다. 집에 딱 들어갔을 때 공허함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 앞에 나서는 직업, 또 네. 그러신가 봐요. 환호성과 열광을 음. 받았던 받다가 사실 콘서트를 본 사람도 그렇거든요. 본 사람도 딱 거기서 나오면은 이제 그 소음이 없고 그 노래소리가 안 들릴 때 약간 공허함 그런 거 좀 느끼지 않으세요? 그래서 네. 바로 집에 안 가려고 하는 맞아요. 거. 그래서 그럴 수도 뒤풀이 하는 있겠네요. 거예요. 네. 막 연극하는 사람들도 몰랐어요, 그렇고. 그런 거.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방송하는 우리들 같은 경우도 뭐 하잖아요. 그러면 뒤풀이를 하고 싶은 그 뭔가 계속 이어가고 싶고 이걸 딱 끌어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뒤풀이가 생겨났다. 특히 연예인들 중심으로 연극하는 사람들, 예능인들 중심으로 이게 생겨났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저희도 방송인인데 그런 거 느낀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저기 뭐 선거 방송 같은 거 한 번씩 하고 그러면 공허하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그 그랬어요? 끝나면 새벽에 생방송을 끝났어요. 계속 맞아요. 생방송으로 우리가 거의 뭐 새벽 2시, 3시까지 하고 기사 다음날 것까지 마무리하면 그렇죠. 저번에도 5시쯤 5시 끝났었죠. 끝났어요. 네. 5시 끝나서 뒤풀이 하러 최장 갔어요. 야근. 어땠어요, 그때? 그러고 저도 이제 뒤풀이까지 하고 집에 가는데 이미 잠을 못 잤으니까 좀 약간 정신도 혼미한 상태에서 뭔가 마음도 뭔가 잘 끝낸 떳떳하고. 건지도 조금 모르겠고 그리고 그게 이제 선거방송이라는 게 준비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잘 끝난 건가 뭔가 마음이 또 허탈하고 그리고 준비 기간이 굉장히 긴데 이거 순간에 순간에 끝나잖아요. 끝나잖아요. 그 다 순간에 쏟아붓고. 연말이 쏟아붓고. 되면 또 헛헛해지는 게 뭐냐면 크리스마스가 있잖아요. 네. 크리스마스 당일보다 예전에도 늘 얘기했던 것처럼 전. 축제를 준비하는 기간이 축제인 거지 맞아요. 축제 당일은 또 축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딱 끝나면 뭐가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그러고 갑자기 벌써 다음 해요. 40년 이상 들고 있어요. 갑자기 한 살 더 먹어. 그쵸. 아이고.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도승민 아나운서한테 들어오기 전에 그 공허함이 왜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좀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이뤘을 때 사람들이 많이 공허함을 느낀다고 하는데 그 공허함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법륜 스님 같은 경우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아 성찰을 좀 해라. 자아 성찰.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통찰력을 기르면 자기가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 공허함이 우리가 멍 때리잖아요, 이렇게. 네. 그건 뇌를 재부팅하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처럼 공허함이 밀려온 시간은 그 자기가 그 페리오드, 그 기간이라고 하죠. 네. 그 기간을 뭘 했는지에 대해서 약간 멍 때리는 그런 느낌이니까 그 성찰의 시간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를 성찰의 하더라고요. 시간. 통찰력을 길러라. 통찰력을. 근데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게. 인스타 PD에서 많이 본 얘기 같은데 통찰력을 길러라. 아 그래서 요즘에 그 MZ 세대들이 그 우울증이 4년새에 50%가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네. 임땡땡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 카페인 우울증이라는 게 있대요. 저도 이걸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뭐 너무 커피를 많이 마시고 이래서 이게 좀 우울증이 오나 그게 이렇게 아니에요? 생각했는데 세상에. 스토리 그리고 땡 그리고 그램까지 이렇게 해서 앞자 글자를 따서 카페인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우리가 여러 번 또 다뤘던 거죠. 그렇죠. 네. 선배님이 싫어하시는 네. 근데 그거를 참 알아야 되는데요. 저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저는 절대로 싫은 얘기를 우울했던 거를 인별에 올리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도 그러지 않고 모든 사람이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아는데 그러는 거.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었죠. 내가 우울할 때는 보지 마라. 우울할 때 보지 마라. 차라리. 네. 그냥 근데 요즘에 뭐 하고 사는지 궁금하고 나 요즘에 할 일 없는데 걔 뭐 하나 궁금하면 나도 해봐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저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참 왜 그럴까요? 내가 우울한 걸 올리지 않는다는 건 알면서 왜 남은 그럴 맞아요. 거라는 게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 얘기 하잖아요. 그 SNS는 그 사람의 가장 행복하고 가장 화려한 순간들만 맞아요. 하이라이트만 올리고 하이라이트만 맞아. 올렸다. 근데 저는 보면 도대체 얘는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많아.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인생이 매일매일이 하이라이트야?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직업적인 것도 있고 의도적으로 찍은 것도 있고 뭐 판매를 하기 위해서 찍는 것도 있고 광고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광고도 많죠. 협찬. 네. 네, 이런 것도.
뭐 항상 와인을 마시고 있고 항상 뭐 이런 거 하고 예쁘게 세팅된 그러는 친구가 또 언젠가는 뭐 골프 이쁘게 치러 골프 가고요. 치르고 있고 남의 뭐 요트 타고 있고 그러면 얘 인생은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이 진짜 들죠. 그냥 타인의 삶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꼴보기 싫어요. 아 그래요? 따라주세요. 타인의 삶이랑 나의 삶을 좀 구분 지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우울하면 이게 절대 안 되죠. 구분 지어도 꼴보기 싫어요. 아 진짜요? 그건 별개의 사람들이지만 꼴보기 싫어요. 제가 우울증이라는 딱 키워드는 아니고 이제 단어를 보고 떠오른 게 있었는데 저번에 저희 MBTI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인별에서 잠깐 봤는데 나종호 예일대 정신과 교수가 MBTI보다 지금 시급한 테스트가 있대요. 우울증 자기진단 테스트. 그게 2분밖에 안 걸린다고 하거든요. PHQ-9이라고 하는 건데 네. 인터넷 들어가면 쉽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몇 점인지만 체크를 하면 돼요. 네, 해보셨어요? 저는 해보진 않았어요. 어. 예, 높게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해보진 않았는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지금 MBTI가 중요한 게 굉장히 아니다. 관심이 있는데 성격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너가 조금 지금. 더 지금 상황에서는 더 필요한 거 아니냐. PHQ-9 예. 9 네. 네. 자막 처리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청자분들 중에서 네. 필요하신 거면 2분이면 충분히. 2분이면 한대요. 네. 무료인가요? 무료죠. 다 그냥 표로 나와 있어요. 표로 나와 있어서 체크하는 이게 거. 체크 몇 점이다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저 어떻습니까? 장 아나운서 이제 공허한 감정 관련해서. 네, 저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스님이 어떤 방법을 제시해줬다고. 어떻게 네. 하면 좀 공허한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방법이 있으세요? 그 공허하다는 게 저도 공허라는 한자를 찾아봤습니다. 둘 다 빌공이더라고요. 빌공, 빌허자죠. 빌허. 그래서 이 단어조차도 너무 비어있어. 비어 있어요. 약간 이렇게 텅 비어 있는 동그란 이런 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공허한 감정 공허함이라기보다도 뭐 아까 우울증 뭐 그러면 좀 많이 걸어요. 많이 걷고 그 평소 다니던 이제 등산 코스 아니잖아요. 다른 코스. 다른 코스로. 네, 그리고 새로운 거. 늘 내가 다니던 골목길이지만 이번엔 또 다른 골목길 찾아가는 거. 이제 그런 소소한 거 그게 또 재밌다. 소확행? 소확행, 그런 이게 부분들이 굉장히 소확행이죠. 맞아, 그렇죠? 우리 네. 추억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소확행이다. 익숙하고 친밀한 공간을 조금만 틀어서 보거나 아니면 다녀보면 또 새로운 공간들이 펼쳐지니까. 낯선 곳에 가보는 것도 네, 맞아요. 낯선 곳. 그런데 네. 또 돈 들여서 멀리 갈 필요도 없고 걷기만 하면 네, 되니까. 걸으면서 내가 안 가봤던 길로만 가도 안 봤던 것들이 보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소확행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좀 이곳저곳 다니는 게 이 공허함을 좀 채우는데 또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길, 익숙하지 않은 길도 좋지만 그 길이 또 정말 새롭거나 예쁜 길이면 더 할 날이 없이 좋죠. 좋으니까 그렇죠. 뭐 연말에 어디 떠나실 그런 계획이라도 있으신지. 저 이번 주말에 서울 갑니다. 혹시 제가 아는 그 스케줄인가요? 그럴 것 같은데. 아, 그러시구나. 김세희 기자가 결혼했죠. 예, 결혼하죠. 네. 예. 오.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 네. 예, 얼마 안 자, 남았다고. 이번 주말이라고 하면 12월 11일이 11일 되겠죠. 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 어? 뭐, 정말 진심으로. 잘 사세요. 네. 축하합니다. 저기 한번 CG 틀어주세요. 예전에 나왔던 거. 네. 그래서 뭐 결혼 안 할 것이라는 그렇죠. 생각도 제가 은근히 했는데 결국에는 하는군요. 네. 결국엔 하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 정말요? 아 여기까지. 네, 그런 게 네. 있고요. 또 어디 가시는 데 있으세요? 계획? 계획은 따로는 없고 이제 가족 여행들 뭐 이런 거 지금 가족 여행은 그 계획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하려고요. 갑자기 저도, 떠나는 게 좋은 거니까. 너무 해외를 가고 싶은데 아직은 잘 다녀왔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번에. 그건 여름 여름이잖아요. 휴가예요. 벌써 여름이구나. 네, 그때 여름 휴가였어요. 네. 이제 또 겨울 휴가를 한번 겨울이구나. 네,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떠나고 싶네요, 어딘가로. 1월, 2월이 약간 비수기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비수기거든요, 저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딱 가야 아, 1년 거를 충전해 올 수 있는데 음. 어딘가로 가고 싶네요. 근데 또 가끔 이 공허함 생각해 보면 공허함은 사실 빈 거라고 말을 하지만 오히려 과도한 것에서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너무 막 정신이 흐릿해질 때까지 술을 마시거나 네, 헬스장 가서 너무 막 과하게 막 괜히 운동을 한다거나 또 충동적으로 돈을
쇼핑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9천을 좀 떠돈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이후에 오는 약간 약간의- 방금 그거는 현타. 허무함. 네, 맞아요. 허무함. 그런 것들. 그래서 저는 공허함이랑 우울함의 차이가 있을까라는 거를 이번 키워드 받고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공허한 거랑 우울한 건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공허한 거는 내가 뭔가 목적지를 잃어버린 것 같은 거, 삶에 사는데 전체적으로 사는데 그래서 뭘 해도 밥을 먹어도 이게 배가 부른 건지 안 부른 건지 잘 모르겠고 뭔가 네. 사는 게 좀 공허해졌다 이런 공허함이 밀려온다라고 하지 우울함이 밀려온다라는 표현은 잘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구분지어 보면은 지금 내 감정이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공허한 건지 그냥 정말 어떤 일이 생겨서 우울한 건지 이런 거 좀 생각을 해보고 좋은 이야기인 것 싶네요. 같네요.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말하다가 또 아까 잠깐 다른 쪽으로 샜는데 그 공허함이 생기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 목적을 잃었다라고 자기가 생각을 할 때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했을 때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큰 이벤트를 한 뒤에 이제 공허함이 찾아오는 건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꿈과 목표를 차이. 동일화하고 있나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꿈과 목표. 네. 그 가장 중요한 게 명사냐 동사냐 이 차이로 구분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인지심리학자인 김모 씨가 김 무슨 박사 있죠. 그 꿈은 동사래요. 꿈은 동사고 목표는 명사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건물주가 된다. 거기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난 나의 꿈은 뭐야? 그럼 건물주 이거는 꿈이 될 수 없대요. 목표래요. 그런데 그쵸. 그 꿈이 뭐야? 그랬을 때는 난 건물주가 돼서 정말 세입자들에게 돈을 정말 많이 받아낼 거야. 이런 것들. 적절한 꿈이 예시네요. 될 거고, 네. 이런 게 꿈인 거고 네. 그 목표는 내가 건물주가 되는 거. 그래서 그 목표를 이뤘을 때 무엇인가 또 관계성이 없으면 공허해진다. 그런다고 관계성.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내가 목표로 추구하는 거랑 좀 다른 것들을 했을 때, 그리고 그 일이 끝났을 때, 허무가 아니라 약간 공허한 거? 공허한 거 있죠. 네, 내가 이제 뭘 해야 되지? 이제 그 지표, 지향점이 사라졌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목표를 했을 때도 이걸 계속 동사형으로 바꿔가면서 다음 것을 준비를 하면 공허함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법률스님이 성찰을 해봐라. 자아성찰. 그게 성찰이에요. 그것과 아마 조금 또 맥을 같이 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렵네요. 어렵죠. 그러니까 그 관념적인 것들은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들, 그 관념들, 그 관계에서 나오는 어떤 행위, 뭐 이런 인식들이 다 어려운 것 같아요. 또 파고들면. 근데 일상에서는 그게 또 늘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필요한 거긴 한데. 자, 좋습니다. 오늘 공허 그리고 도전 이야기를 했고요. 이슈 토크로 말씀들을 나눠봤는데, 자, 이번 방송이 2022년의 마지막 우리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해주셔야 내년에 또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마음속 깊이 저는 잘 해주셨다고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 있는데 지금 정말 쌓여있어요. 그 느낌 아시죠? 추운데 들어가면 이렇게 쌓여있는 거 같은 아니, 연말인데 당근은 안 주시고 채찍만 계속 하시네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당근을 줬는데요. 어떻게 지금 1년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또 이제 다음 2023년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이만한 각오 한마디씩 해주시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올해 저는 이제 방송하면서 네. 굉장히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시청자분들이 재밌으셨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좀 피드백 좀 많이 주십시오. 네. 네, 유튜브에 댓글이 없습니다. 네. 네, 많이 주시고요. 내년은 이 검은 토끼의 해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2023년이 제가 토끼띠예요. 36 만으로 36이 되는 36이 거군요. 되는 만 나이가 이제 됐으니까 네. 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와. 각오를 한 말씀 해주셔야지. 네. 네. 내년에는 컨셉 제대로 잡고 찾아뵐게요. 우리 또 다 네. 혼나면서 끝나야 돼. 자, 우리 도승민 아나운서도 말씀해 주시죠. 저도 올해 이제 중간에 좀 투입이 돼서 하는데 제 얘기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되게 좋았고 내년에도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각오. 각오.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빨간 옷을 입고 왔으니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네, 장민미 아나운서.
아까 전에 말씀 듣고 가슴이 싸하고 심장 맥박이 빨리 뛰는 건 아마 저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들고 저 1년 됐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나아졌다고 저 스스로는 생각하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이제 조금 말씀하신 대로 좀 캐릭터를 잘 잡아서 검은 토끼의 이런 게 자아성찰인가요? 그런가 봐요. 검은 토끼의 좀 약간 키워드가 소수한테 집중하라거든요. 정말 우리 점입가경을 좋아하시는 소수분들에게 좀 집중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키워드나 이런 거 좀 얘기해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잖아요. 네. 그런 거 좀 저희가 얘기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더 즐겁지 않을까. 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내년 2023년에도 꼭 이렇게 새롭게 달라진 스튜디오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막걸리 전mit가경 그 개편의 시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또 이제 MC가 될지 또 MC로 네, 누가 게스트로 나올지 패널로 나올지 그거를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왕자의 게임 같다. 네, 여러분들의 정말 뭐라고 해야죠? 혁신. 혁신에 대한 뜻 아시죠? 네. 안에 있는 걸 혁신적인 뒤집어서. 정말, 네, 뒤집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셨으면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2022년 노무나들도 고생을 많으셨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항상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막걸리 전mit가경 2022년 대망의 마지막 회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